사람들은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즉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많은 사람들은 암이 발생하면 수술이나 항암화학 요법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부엌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굶어 죽다 암세포는 성장, 생존, 심지어 애초에 나타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음식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영양 전문가인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탐욕스럽습니다. 당분과 염증을 갈구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우리 몸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면 말 그대로 암세포의 연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자주 추천하는 5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암세포를 약화시키고 느리게 만들고 심지어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입증된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낯선 재료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이미 있을 법한 간단한 식품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채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암세포의 이름을 짓기 전에 암세포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정원의 잡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양이 척박하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이 촉촉하고 따뜻하며 영양분이 풍부하면 잡초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 정원입니다. 혈액의 당분, 염증, 그리고 손상된 세포가 가득 차면 암은 최적의 번식지를 찾습니다. 부산의 종양내과 전문의 이 원장은 환자들에게 암을 멈추고 싶다면 먼저 토양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당분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음식, 특히 산화를 막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효능을 가진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설포라판이 마치 천연 빗자루처럼 독소를 씻어내고 간이 혈액을 정화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의 거의 절반이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5분 정도 살짝 찌거나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뿌려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때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네, 거의 모든 한국 부엌에 있는 소박한 마늘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천연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요리하기 전 약 10분 정도 두면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이 원장은 고령 환자들에게 매일 생마늘이나 살짝 익힌 마늘 한쪽을 먹으면 대부분의 약보다 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늘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종양 성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늦춰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마늘은 너무 강해서 못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진 마늘을 꿀과 섞어 아침에 한 스푼 먹는 것은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68세 여성 박 씨는 건강 잡지에서 이 방법을 읽고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고 의사는 2달 만에 면역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네, 뽀빠이가 먹었던 바로 그 IP 채소죠. 하지만 이건 근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방패처럼 작용하여 건강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의 시작점인 DNA 돌연변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종종
시금치는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시금치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잠깐 데치면 영양소가 살아있게 유지됩니다. 참기름이나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가 각각 어떻게 독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식단에 이들을 함께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박사는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염증을 줄이고 DNA 손상을 차단하고 간을 해독하는 등 다양한 암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적인 방어벽을 형성합니다. 아직 다룰 채소가 2가지 더 남았는데 그중 하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채소이지만 혈액을 정화하고 종양세포를 굶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째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네, 간단하고 평범한 양배추죠. 김치나 샐러드에 들어가는 양배추와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를 과소평가하지만 김 박사는 양배추를 주방에서 가장 저렴한 해독 주치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에는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세포에 해를 끼치기 전에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이 잘 기능하면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암세포가 자라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양배추는 특히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박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과 같은 특정 암이 에스트로겐, 과다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과도한 호르몬을 분해하고 안전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환자들이 매일 소량의 살짝 익힌 양배추를 섭취하도록 권장됩니다. 일주일에 3번 양배추를 먹은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소규모 병원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삶은 양배추만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참깨나 식초를 살짝 뿌려도 됩니다. 단,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유익한 효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이자 마지막 채소는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토마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채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인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김 박사는 리코펜을 인체의 녹방지제라고 부릅니다. 금속이 산소와 습기에 노출되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는 산화로 인해 노화되고 손상됩니다. 리코펜은 이러한 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리된 토마토에는 실제로 도생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조림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 첨가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박사는 고령 환자들에게 하루에 토마토 스튜 한 스푼이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이 5가지 채소는 일부 한국 의사들이 항암 방패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채소들은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우리 몸을 돕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간을 정화하고 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시금치는 세포를 재생하고 토마토는 산화를 억제합니다. 이 5가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암세포가 번식할 수 없는 균형 잡힌 체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이나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있습니다. 김 박사는 한 가지 채소만 많이 버치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최소 3가지 채소를 소량씩 섞어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에는 시금치와 마늘 볶음을, 다른 끼에는 살짝 찐 브로콜리를 넣은 토마토 수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끔씩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큰 실수는 기름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조리하는 것입니다. 튀긴 채소나 크리미한 드레싱은 채소의 이점을 상쇄합니다.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소에 설탕을 첨가하면 마치 적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참기름 또는 레몬즙을 넣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세요. 이 박사는 또한 가공 야채 주스나 인스턴트 디톡스 음료는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과 주요 영양소가 손실되고 일부는 숨겨진 당분을 함유하기도 합니다. 야채는 항상 생으로 먹거나 찌거나 살짝 볶아 먹는 등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암 투병 중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채소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피부도 더 건강해 보입니다. 남편의 암 진단 후 한감채소 식단을 시작한 박 씨는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단순한 항암 식품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식품, 즉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보호하는 매일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처방전도 비싼 보충제도 없이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채소들을 특정 일상 습관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채소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는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김 박사는 이를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식사와 휴식의 타이밍이 적절하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한감 채소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낮 시간, 특히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낮에는 신진대사와 간의 해독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이 채소들이 제공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효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늦게, 특히 고기나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늦어지고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색상 순환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채소는 고유한 색깔과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식품은 해독과 재생을 강화합니다. 토마토 같은 붉은색 식품은 심장과 혈액을 보호합니다. 마늘 같은 흰색 식품은 감염과 염증을 예방합니다. 양배추 같은 노란색 채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접시가 색깔이 선명하다면 우리 몸은 매일 다양한 천연 약초를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채소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자연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를 촉진하고 알리신의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간에서 해독, 효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참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과 비타민 E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작은 조합들이 꾸준히 섭취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 매일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굳이 화려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수프, 사이드 디쉬, 심지어 스무디조차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노년층 환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아침 음료는 찐 브로콜리, 토마토, 그리고 작은 마늘 한쪽을 섞은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몸이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지 마세요. 자극이나 위산 역류로 인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물에 꿀을 약간 넣어 섞어 드세요.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늘이나 시금치를 다량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러한 성분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또한 과장된 슈퍼푸드 주장에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채소도 단 하나의 채소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 특히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깨끗한 단백질과 함께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채소들을 통해 암 위험을 크게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소를 천천히 씹으면 치미 효소를 활성화시켜 채소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채소를 잘 씹으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나 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성분이 잘 섞여 혈류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합니다. 김 박사는 이를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약 씹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고 싶다면 7일 플랜을 따라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최소 3가지 채소를 섭취하세요. 양념은 가볍게 하고 설탕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5일이나 6일째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부기가 줄어들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더 맑아지거나 잠도 더 잘 자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고마워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박 씨는 이 간단한 계획을 한 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전에는 끊임없는 피로와 어깨 결림을 호소하셨는데 채식 식단을 고수한 후 몸이 다시 숨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더 안정되었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장기적인 습관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음식들은 심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해로운 세포가 문제가 되기 전에 굶겨 죽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저 몸에 적절한 도구를 주기만 하면 되고 자연은 이미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주 말씀하시듯이 음식을 매일 처방전처럼 드세요. 해결책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으며 현명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채소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고 에너지, 소화, 심지어 기분까지 살펴보세요. 몸에 정말 필요한 채소를 섭취했을 때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놀라실 거예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부모님 또는 이 글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잘 돌보고 잘 먹고 기억하세요. 자연은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